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산하 경주박물관장까지 지낸 한 일본인이 신라 고분을 도구라고 유물을 조선총독부 유력 인사에게 줬다고 밝힌 편지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전범 역사를 알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작가를 만나 일본 측이 철거를 위해 몸부림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포항이 비수도권 가운데 최고 수준의 창업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어미돼지 임신을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비전문가도 손쉽게 임신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3주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낮더위가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지나 싶었는데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3주 넘게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동해안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는 잦아들었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연일 뜨거운데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와 안동의 기온 33도, 포항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40mm,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며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소나기가 내릴 때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후 습도가 급격히 높아져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주말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가져간 문화재를 우리가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불법을 저지른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조선 총독부 산하 경주박물관장을 했던 한 일본인이 신라 고분을 도구라고 신라시대 유물을 조선 총독부 유력 인사에게 주었다고 밝히는 편지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영남대학교 정인성 교수는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쓰인 편지 한 통을 공개했습니다. 모로가 히데오가 당시 경주박물관장을 맡기 전 야스이 세이스라는 조선 총독부 고적 조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이 통일 신라시대 지어진 사천왕사지에서 전상, 즉 노규신장상을 하나 손에 넣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진을 함께 보낼 테니 고고학 잡지에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로가는 사천왕사지에서 발견한 노규신장상을 조선 총독부 심의위원인 아유가이에게 이미 하나 주었고 이번에 하나 더 발견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모로가는 자신이 사천왕사지에서 괭이질을 했고 조선아이가 호메이, 즉 호미로 판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전에 발견한 것은 아유가이 씨한테 선물로 했고 이번에 새로 도구를 했더니 여기서 물건이 나왔다. 라는 걸 대범하게 편지에 동봉한 평면도에는 사천왕사지와 사찰에 있던 두 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탑 가운데 하나에서 두 개의 노규신장상을 발견했다며 위치까지 표시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노규신장상은 사천왕사지에 있던 탑의 기단을 장식하고 있던 것으로 최근의 발굴 조사에서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사천왕사는 신라 문무왕 19년, 즉 679년에 세워진 사찰로 이곳에 신라의 수호신인 노규신장을 비롯한 각종 유물들은 당시 완숙하고도 섬세한 신라의 예술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로가는 이런 도굴한 유물을 조선 총독부의 유력자들에게 선물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키우고 넓히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어떤 도굴행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불법 유물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물타기, 면죄부를 이렇게 부여받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소위 식민지 학문 권력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던 지역 유력 인사들과의 어떤 공생관계의 시작입니다. 금관총, 금령총, 식리총 등 조선의 문화재가 이렇게 도굴되고 일본으로 반출됐는데 이번에 공개된 모로가의 편지는 자신의 도굴과 불법 반출 등을 스스로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유력 인사들이 관련된 도굴과 문화재 불법 반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반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의 강제 동원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까지 100개 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줄기차게 이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이 소녀상을 만든 조각가는 일본이 자신의 불편한 역사를 지우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 집회가 1000회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만든 평화의 소녀상. 김석영, 김은성 부부는 잊혀지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만행을 후손에게 알리고 위안부 할머니의 20년간 싸움을 기념하기 위해 소녀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피해 당했을 그 당시는 할머니가 아니라 소녀였던 거예요. 그 소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에서 15세의 소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피해 받았을 당시에 그 모습을 그냥 의자에 할머님 대신 앉혀만 놔도 그들이 반성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상황을 거친 머리카락으로 표현했고 꽉 쥔 주먹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뜻합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명예를 뒤꿈치가 들린 맨발로 보여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소녀들의 희망을 어깨에 올려진 작은 새로 나타냈습니다. 빈 의자는 돌아가신 할머님들이 앉아서 그 자리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았고요. 또 하나는 지나가는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그냥 왜 여기까지 지금 30년이 넘도록 수요시를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의문을 한번 해보는 자리. 수요 집회마다 나타나 방해하고 소녀상 철거를 시도하는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녀상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수요 집회를 하는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자기 일처럼 하고 가더라고요. 방해를. 아, 저들이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구나. 그런 자들이 꼭 촬영을 하거나 SNS에 올려가지고 저렇게 해서 또 돈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평화의 소녀상은 전국 84곳을 비롯해 미국과 호주, 베를린 등 국내외 100여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작가 부부는 일본 정부가 불편한 역사를 지우기 위해 소녀상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범의 역사는 전혀 해외에서는 잘 몰라요.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평화의 소녀상이 가면서 그 전범의 역사가 알려지고 그 나라의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편해지는 거죠. 작가 부부는 내년에는 위안부의 강제동원 피해를 기리기 위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창업 생태계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첫 순서로 포항을 소개했습니다. 포항공대와 여러 연구기관을 보유한 포항은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의 창업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창업에 도전하는 벤처 기업 수는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포항의 창업 생태계를 숫자로 분석해봤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2024년 5월 기준 포항 지역 벤처기업은 모두 221개입니다. 숫자만 보면 전국 벤처기업 3만 9천여 개 중 0.56%에 불과합니다. 벤처기업의 절반은 포항공대 안 체인지업 그라운드에, 나머지는 포항 테크노파크 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 지역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은 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평균 연구 개발비는 6억 1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42% 늘었습니다. 100개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 입주 기업의 기업 가치는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해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포항 소재 벤처 캐피탈 업체의 투자 금액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투자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수도권에 비해서는 지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포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냐는 질문에는 영업 및 마케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생산 공간 및 시설 장비 확보 순이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포항 창업 생태계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8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20%포인트가량 더 높았고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답한 업체는 8.9%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어미돼지 임신을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정확도가 96%에 달한다는데요. 이제 비전문가들도 손쉽게 임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돼지 농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임신 판정 기술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미 돼지의 복부 초음파 영상을 10초 정도 찍은 뒤 프로그램을 작동하면 인공지능이 임신 여부를 판정해 알려줍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돼지 움직일 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가 조금 이거 돼지 멈출 때 이거 잘 찍으면 잘 나와요. 어미 돼지 임신 판정 AI 기술은 43만 점 이상의 고화질 영상 데이터를 통한 학습으로 개발됐습니다. 정확도는 인공 수정 이후 18일에서 21일 사이는 88.4%, 22일에서 25일 사이는 95.7%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비전문가도 임신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이게 임신 진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최소한 더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되고 외국인한테 쉽게 맡길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딥러닝을 통해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다른 가축으로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한 기술을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체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임신 18에서 21일령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고도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축산 분야로도 활용되면서 일손 부족을 덜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서 큰 불이 나면서 안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포항처럼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조성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울산은 배터리 제조뿐만 아니라 안전 기술을 확보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울산 MBC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 작은 금형 부품이 끊임없이 조립돼 나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드는 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의 겉면을 감싸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에는 엄지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칼집이 난 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압력솥에서 김을 빼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중간에 있는 이 칼집이 일정 압에서 바깥으로 터지면서 차 있는 가스하고 리튬을 바깥으로 뱉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폭발이 방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기술처럼 보이지만 배터리에 문제가 없을 땐 절대로 열리면 안 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터져야 하는 만큼 작은 오류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한 제품입니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그 정밀한 성능과 뛰어난 품질이 배터리의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주춤하고 화재 사고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 업체는 울산에 오히려 대규모 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한 달에 무려 500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모입니다. 배터리 생산 기지인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선정된 울산의 공장을 두고 연구 개발을 계속하면 다양한 지원이 주어진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장치는 이곳 울산 공장에서 조립과 용접을 모두 거쳐 반제품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은 울산 공장에서 모두 완성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는 2차 전지 특화 단지에 생산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를 포함해 2차 전지 관련 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유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전동 킥보드가 증가하면서 배터리 화재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에서 충전을 하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장착된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또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주 MBC 유주성 기자입니다. 가게 내부에서 직원이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기 시작하자 5초 만에 불이 붙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자리를 피하고 가게 밖으론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파트 내부 거실 바닥이 시꺼멓게 탔습니다. 벽지와 프린터도 그을린 흔적이 역력합니다. 화재의 원인이 됐던 전동 킥보드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지난 3일 새벽 2시 30분쯤 원주시 지정면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새벽 시간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제 충전하는 과정에서 이게 화재가 발생을 했고 소방차도 한 10여 대 이상 출동한 걸로 알고 있고 피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동 킥보드 화재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46건에 불과했던 화재는 2023년 2.5배 늘어난 114건에 달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화재의 50%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는데 주로 충전을 하다 과부하, 과전류,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이 원인이 됐습니다. 또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엔 겨울철보다 화재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화재가 집중됐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사용되는 전기 배터리의 소재인 리튬이 온도와 습도에 취약한 탓입니다. 이번에 원주에서 발생한 화재도 여름철 집안에서 충전 중에 발생했는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동 킥보드를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하고 충전 후 코드를 분리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KC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시고요. 사용 중에는 고온 충격에 주의하시고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하시고 그리고 완충에는 꼭 코드를 분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를 현관등 출입구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가 급격히 확산하는 점을 고려하면 출입구에서 충전을 삼가야 합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최연석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 인구 소멸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조세 특례제 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1가구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양팀이 홈런 3개씩을 주고받은 어제 경기에서 삼성 라이온즈는 마무리가 무너지며 역전패했습니다. 어제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KT 위즈와의 주중 3연전 마지막 맞대결에서 삼성은 선발 코너의 호투와 타자들의 한 방에도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9회 초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이 2개의 홈런으로 석점을 실점하며 3대5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어제 패배로 상승세를 멈춘 삼성은 4위 두산 베어스에 2게임차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삼성은 이번 주말 3연전에서 NC 다이노스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다시 도전합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벌 개체수가 크게 늘고 있어 소방당국이 벌 쏘임 사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벌 쏘임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507건, 벌집 제거 출동은 1,507건으로 이 가운데 67%와 75%가 7월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벌 쏘임과 벌집 제거 출동이 각각 350여 건과 6,800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가량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벌에 쏘인 뒤 호흡이 가빠지거나 목이 붓고 두드러기, 발진,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지나 싶었는데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3주 넘게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는 잦아들었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연일 뜨거운데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은 33도, 포항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40mm,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며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소나기가 내릴 때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후 습도가 급격히 높아져 체감온도는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4도, 고령은 오늘 22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대구 33도, 고령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3도, 문경은 2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3도, 문경은 32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에는 30도에 그치겠습니다. 주말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